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증권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리포트들 참 분석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하나둘씩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전망이라는 제목의 키움증권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은행 금융업종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리포트도 바로 분석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리포트는 키움증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3월 22일 발간한 리포트이고요. KB금융,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한 이후에 20년도 3월 30일경 NH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의 목표 주가가 89,0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달 11만 원, 7월 12만 9천 원, 11월 14만 5천 원, 12월 18만 원까지 꾸준히 트래킹되고 있는 리포트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일관되게 가지고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또 그리고 해외 주식 관련해서 증권사 리테일 점유율이 30%를 웃돌고 있는 키움증권의 리포트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전망이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4.3배,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고 상향된 이후에 하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분기라는 그런 키워드에 조금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주식시장 조정이 1월부터 일어났지만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월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는 33조 원, 34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 첫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거기서부터 조정이, 등락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증권시장에도 역대급 자금이 몰렸습니다. 1분기 증권사 실적 호조세, 청신호, 아주 모든 증권사들에 있어서 두루두루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평균 거래대금을 국내 시장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1월 11조 8,800억 원대였습니다. 11조 8,800억 원대가 지난해 1월이었고요.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44조 9,900억 원대입니다. 4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4배 가까운 성장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20년도 12월에는 33조 6,400억 원대였고요. 그때와 비교해도 44조 9,900억 원대는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월 11일 코스피도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의 차트도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거래대금이 1일 평균 거래대금이 64조 원, 64조 8천억 원을 넘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증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수혜를 보는 증권사 중에 하나가 키움증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테일, 점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30%가 넘는다라는 것이 반증이 될 거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열풍으로 인해서 여전히 직접 투자는 활발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방금 보았고요. 리테일 중심의 증권업 호황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그리고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2분기 이후에 2천억 원대 분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익은 증가하고 지속되고 있는데 과도하게 저평가된 주식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지지난해 19년도 10월 언저리부터 지금까지 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고 급격하게 올라갔던 때도 있고 수익률로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한 차트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인지도가 있습니다. 리테일 점유율 30%니까요. 그리고 비대면 채널에 있어서의 경쟁력.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좀 참여한 부분이 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채널 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일찍이 그리고 시장에서도 탄탄하게 안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해외 리테일 점유율 지속해서 30%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모펀드나 해외 부동산 쪽에서의 손실 이슈로부터 단연 조금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 대비 주가는 저점 영역입니다. PER 4.3배라고 하면 잘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증권주 평균으로 봤을 때 PER이 5.4배에서 7.5배까지 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의 키움증권의 PER 4.3배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을 한번 미리 살펴보면요. 지배순이익 2,410억 원대로 여전히 2,000억 원대 이상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움증권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보면 20년도 3분기가 2,634억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지배순이익이 2,634억 원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었는데 1분기 지배순이익이 2,400억 원을 돌파하는 것을 봐서는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근접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2,000억 원을 하회한다라고 해서 1,880억 원 컨센서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보다 약 30% 증가한 2,400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으로 봤을 때에는 키움증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협회에서 3월 19일 기준으로 거래 활동 계좌 사상 첫 4천만 개 돌파라는 보도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키움증권의 지난해 20년도 총 계좌 개설 수가 333만 개 정도 됐는데요. 키움증권 올해 21년도 3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174만 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50%를 벌써 넘긴 거거든요. 그러나 올해가 시작된 게 3월 15일 기준이었으니까요. 2달하고 15일 만에 지난해 333만 개 계좌 개설에 52% 수준을 이미 도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이오 사이언스 청약 열풍 때문에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 주관사에 키움증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만 개 계좌 개설이 2달 15일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컨센서스, 각종 이익이나 지배순이익 등 컨센서스 추정치에도 이러한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반영된다면 단기 고점이 아니라 지속 우상향이라는 전망치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 포인트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하나의 포인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리포트가 발간된 3월 22일 기준의 전망치는 21년도가 이렇게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7,260억 원으로 정점이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본다 하더라도 순영업이익 부문에서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서 정점인 구간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그 노란색이 많은 해가 어디냐? 21년도 순영업 수익도 그렇고요. 수수료 순이익도 그렇고요. 브로커러지도 그렇고요. 영업이익 그리고 지배순이익도 21년도에 조금 모여져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지금 발간된 리포트의 기준으로 정점이 21년도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폴리드 줌 카메라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은행업, 보험업, 그리고 증권업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도 시끌벅적할 때보다 추세 바닥에 진입할 때가 유효하다. 그리고 그때가 위험이 적은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해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추세상 저위험 구간인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 굳이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한번 잘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하면 지난해 1월 11일 때가 거래대금 64조 8,500억 원을 넘었던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시기를 한번 보면 지난해 올해죠.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이 마침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고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최장, 최고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330만 개 넘겼습니다. 이럴 때 시끌벅적할 때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트와 기업들, 섹터를 망라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고 했을 때 이러한 흐름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면 이러한 흐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정점이라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1분기도 여전히 우상향 2천억 원대 이상의 지배순이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래 구간은 살짝 지우고요. 윗 구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고 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어디가 되돌림 자리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보여지는, 그리고 이 구간들은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거고요. 또 한번 이렇게 수익 극대화 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라인에서 잘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좀 들어가자, 접근을 해보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도 저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종목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1분기, 늦어도 상반기에는 숫자상 확인이 되는 턴어라운드 기업, 재무 턴어라운드 기업을 보셔야 되고요. 산업과 섹터가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지켜지는 기업이 되려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세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개월여 이어진 조정에 그대로 그 조정이 반영되어 있는 키움증권입니다. 조정 이후 실적 장세를 찾아보고 있다, 실적 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동의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내용 그대로 오픈 채팅방,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클립 영상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키움증권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